안녕하세요. 3년 적금 독서법의 저자 김사라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6강 공부의 기초를 세워주는 어휘력, 독해력, 이해력 강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책 다 구입하셨습니까? 한 부씩 구매 부탁드립니다. 주변에 소문도 좀 많이 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도 남겨주세요. 오늘은 독서를 통한 어휘력이 또는 독서를 통한 이해력이, 독해력이 공부의 기초를 세워준다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OECD 국가 중에서 공부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아시죠? 혹시 모르시는 분 계실까 싶어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라는가. 근데 반면에 평균 OECD 국가의 그 일주일 평균 공부 시간이 32시간이라고 합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50시간이라고 약 2배인데, 반면에 학습 그 효율성은, 어떤 성과는 많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제 또 평균 독서 시간에 대해서도 한번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 우리나라, 미국과 일본의 절반도 못 된다고 하죠. 주로 이 50시간 공부에 50시간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스마트폰의 과다한 사용이라든지 또 게임 뭐 기타 등등으로 그나마 또 학습의 방법의 문제도 있겠죠. 자기가 자료를 찾고 거기서 어떤 정답을 만들어내는 그런 공부가 아니라 주로 외우고 뭐 주입식, 암기식 이런 공부 또한 학습 흥미를 떨어뜨리게 되겠죠. 제가 대학 1학년 때 들어갔을 때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 선생님이 과제물을 던져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 그 1930년대 문학에 대해서 리포트 5장을 써오라고 합니다. 뭐 자습수도 없고 고등학교 때까지 약 12년을 붙들고 지낸 자습수나 뭐 평가 문제집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자습수는 정답을 찾아오면 되는데 이제 정답을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엄마가 독수리를 훈련시킬 때 나는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공중에서 새끼를 떨어뜨린다고 하죠. 그럼 바닥에 떨어져서 죽기 직전에 엄마가 받아서 다시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일들 여러 번 반복함을 통해서 독수리는 하늘의 제왕으로 강하게 키워진다고 하죠. 제가 대학 때 느낀 것은 바로 그런 걸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창의력 공부구나, 창의성이구나. 앞으로의 교육은 이렇게 바뀌어 갈 거라는 생각을 했고, 어쩌면 선진국은 이런 식으로 미리 공부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힘듭니다, 사실은. 다 보고 외우는 게 쉬워요. 쉽기는 쉽습니다. 쉽지만 그것이 또 아이의 어떤 창의성을 키워주지 않을 뿐더러 어떤 면에서는 그게 재미가 없습니다. 적당한 호기심을 통해서 자기 스스로 정답을 만들어 가는 과정, 그것이 독수리가 공중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날개짓을 하면서 나는 법을 배우듯이 자기 스스로 어떤 창의성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힘들지만 배워가는 것이 됩니다. 좀 시대가 지금 바뀌고 있지 않습니까? 농경 1차 산업혁명 시대는 또 농경 중심의 사회에서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부를 차지했습니다. 그죠? 또 산업사회에서는 큰 공장을 가진 사람들이
부를 차지했습니다. 지식 사회에서는 지식을 많이 가진 사람이 부를 차지하고, 새로운 시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지식과 정보를 통합하고 재창조해서 나만의 새로운 아이디어를 창출해내는 것, 이것이 부를 결정짓는 요인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기회이자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예를 잘못하면은 학창시절에 그 주입식, 암기식만 해가지고 지수로 다르게 변하면은 독수리 새끼가 엄마가 물어다 주는 먹이만 먹다가 이제 어느 정도 커버린 겁니다. 그럼 커갖고 어느 정도 지 스스로 해야 할 이 시기에 지 스스로 할 수 있고 먹이를 사냥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 하늘에서 다른 경쟁자들과 부딪혀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입니다. 그러나 독수리가 어렸을 때부터 적당한 시기에 독수리 엄마로부터 나눈 법을 교육받고 훈련받았다면은 이제 성년 되었을 때 하늘의 제왕으로서 군림할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그처럼 이제 3년 적금 독서법을 통해서 어렸을 때부터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내면의 창작 공장을 지어서 그 창의적인 어떤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산물을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내면에 갖추어진 사람에게는 이 새 시대가 기회가 될 것입니다. 즉, 물 만나 물고기처럼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황당한, 결코 기회가 될 수 없는 그런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님과 또 자녀들이 그 3년 1천권 독서 적금으로 내면의 창작 공장을 완성해서 내면의 창작 공장을 통해서 부의 반열에 들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공부와 독서는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공부는 책을 읽고 이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서의 기초와 기본이 됩니다. 그러면 독서는 또 공부에 어떤 관계가 있겠습니까? 많은 독서를 하면은 일단 배경 지식이 많이 쌓이게 됩니다. 무의식 속에 배경 지식이 많이 축적되어 있으면은 어떤 학교 교과서를 지식을 우리가 배울 때 보다 빨리 이해하고 습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독서는 공부의 기초와 기본이 되고 공부는 독서의 기초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저희 딸의 경우 초등학교 때 그 전 과목이 잘함, 보통, 노력, 요함, 이 세 항목 중에서 모두 잘함에 전 과목이 동그라미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선생님께서 그 평가 내신 보면은, 참고로 저희들은 학원을 안 갔습니다. 과외는 당연히 안 했고, 단지 저희 아이들에게 있어서 학원이자 과외는 책이었고 도서관이었습니다. 그 딸의 6학년 때 담임선생님의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쾌활하고 순수한 성격을 바탕으로 친구들과 사이좋게 생활하였으며 학급의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함, 지식 수용 능력, 문제 해결력, 창의력, 논리력, 과정 수행 능력이 골고루 발달해서
주어진 과제를 수행하는데 수준 높은 결과물을 제시하였으며 전 교과의 모든 영역에서 높은 성취도를 나타낸다. 창의적인 사고와 능동적인 태도, 이까지도 재밌죠. 를 바탕으로 교실 문화 활동에도 단연 두각을 나타낸다. 몸의 움직임이 유연하고 신체 표현 활동에 흥미가 강하다. 독서로 내 심력이 강해지니까, 내공이 쌓이니까 전 과목에 있어서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독서로 물리가 트이면은 어차피 독서를 연 책도 책 읽기고 교과서도 책이고 다 같은 책입니다. 어차피 같은 이 책 읽기가 되면은 또 교과서 읽기도 되는 것이고, 교과서 읽기가 잘 되는 사람은 또한 우리가 읽었지만 독서도 잘 되는 것입니다. 독해력과 이해력이 잘한다. 독해력과 이해력이 잘한다. 저희 아들의 경우는 그럼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아들의 경우 때문에 제가 참 6년 동안, 초등학교 6년 동안 마음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 수학이 안 되는 것 때문에 힘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좌뇌형입니다. 논리적이고 분석적이고 언어적인 가 발달한 좌뇌 스타일이라면은 저희 아들 경우에는 직관적이고 통합적이며 이미지적인 은혜가 발달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수학이 쉽고 적었고 재밌습니다. 반면 저희 아들의 경우에는 좀 그렇지 않은 면 때문에 참 많이 서로 고생하고 마음고생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어떤 책을 접하게 됐는데, 그 책에는 보면은 좌뇌 용량은 한계가 있지만 우뇌는 용량이 한계가 없다는 글을 읽게 되었습니다. 이제 밖에 비가 올 때 그릇이 크기가 요만하면은 이만큼만 물이 담길 것입니다. 그릇의 크기가 1.8리터 페트병이면 그만큼만 담길 것입니다. 반면에 무한대의 그릇의 크기는 말 그대로 무한대로 담기는 것입니다. 이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제 좌뇌 시대가 저물고 우뇌 시대의 도래라고 표현하게 됐습니다. 시청자님 본인이나 자녀가 혹시 우뇌의 경우가 많을 수 있습니다. 학교 공부 잘하는 사람보다는 못한 사람이 많다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 우뇌가 많다는 뜻이고, 그런 사람은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창의력 주도의 시대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우뇌가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어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어떻게 대처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준비, 대처하는 방법으로서 가장 좋은 것이 독서입니다. 구독자님과 자녀가 혹시나 우뇌가 발달해 학창시절에 공부를 못했다 하더라도 독서를 통해서 내면의 창작 공장을 완성하게 되면은 이제부터는 제2의 부자 바늘에 들 수 있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구워줄지언정 구이지 않는, 나가도 들어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잡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꼭 독서책 넣어야 되겠죠. 저희 책에 한번 77쪽 한번 보겠습니다. 학교는 정해진 교과서로 1년에 과목 15과목이면 15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국어 경우는 1학기, 2학기 2권이니까 다르지만요. 그러면 3년이면 45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반면에 3년 적금 독서법을 통해서 3년에 1000권의 책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아이들의 경우 평균 하루에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3년이면은 학교 교과서만 5권까지 합쳐서 1045권의 책을 읽게 됩니다. 3년 1,000권 독서 적금을 한 번 넣으면은 한 개의 창작 공장이 완성됩니다. 두 번 하면은 더 큰 창작 공장, 세 번 하면은 더 큰 창작 공장은 점점 커져 가겠죠. 4천억 부를 이룬 어떤 사업가의 경우는 자기의 부를 이룬 것도, 자기의 사업을 만든 것도 독서의 힘이고, 자기 현재 그 사업을 유지하게 하는 힘도 독서라고 합니다. 그만큼 독서는 어차피 우리 사람이 문명을 만드는 것이고, 그 문명을 만드는 것이 곧 책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 1,000권 독서 적금 넣기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아가야 할 우리 아이들이, 우리가 꼭 넣어야 할 일이다. 정보와 정보, 지식과 지식을 연결하는 통합적이며 호기심을 갖고 스스로 공부하고 연구하게 하는 자기주도적이며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적금이다. 아이를, 또 부모님을, 또 시청자님을 가장 빠르게, 가장 크게 성장시킬 수 있는 영재 적금, 천재 적금이 3년 적금 독서법이다. 네. 독서 적금 통장의 한 줄 살펴보겠습니다. 흥미로운 책을 읽는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독서 자체는 그 어떤 취미와 비교하더라도 뒤처지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나에게 익숙하고 내가 좋아하는 장르의 책을 읽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명히 각기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부자의 공부, 빈자의 공부, 심두보. 작가는 처음에 흥미주의 독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군대에 갔는데 그 도서관에는 본인이 읽던 흥미주의 책이 없어서 차츰 공부 위주의 독서로 옮겨왔다고 합니다. 일단 처음 시작은 읽고 싶은 책부터 읽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7강 뭐든 흡수한 똑똑한 두뇌 집중력 동기부여에 대해서 다시 만나뵈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좀 좋은 입소문 좀 많이 내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 도 믿어보세요.